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고혈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혈압을 만드는 요인에 대해서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말씀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심장의 수축력이죠. 심장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혈압이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의 양이 이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심장에서 나오는 그 혈액량이 많아지면 또 혈관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심박출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혈액의 상태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점도가 높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그 혈관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혈관의 상태가 건강한 혈관은 이제 좀 이제 신축력이 있어가지고 그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제 혈관이 이제 경화가 돼서 딱딱해졌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혈관에 그 침체된 그 혈관벽에 여러 가지 그 물질들 때문에 이제 그 압력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혈압을 올리는 요인은 정상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이 순환되는 거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목적이 뭐냐면은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진행됨으로 해서 그 혈액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죠. 이제 대표적인 게 영양과 산소죠. 그러면은 그 물질들을 세포한테다 공급을 시켜줘야지 세포는 그거를 받아서 세포가 대사를 해서 세포가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 나름대로 또 하는 일들이 또 각각 세포마다 틀린데, 그 일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혈액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세포를 위해서는 좋은 일이죠. 혈액량이 많을수록 많은 물질을 충분히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혈액의 상태가 이제 끈적끈적한다든가 뭐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은 이제 그 세포한테 혈액 공급이 늦어지니까 세포한테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측면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혈관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자동차가 가는데, 자동차가 가는 목적은 그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목적지에 어떤 일을 보러 가는 거죠, 그죠? 아니면 이제 화물차 같으면 어떤 짐을 실어가지고 그 짐을 원하는 곳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몸에 그 혈관이 도로라고 생각하면, 도로 상태가 좋으면 차가 제 시간에 충분히 많은 물자를 갖다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태가 나쁜 거가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의 근본 원인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고쳐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고치면 안 되는 거죠. 몸으로 봐서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현대의학의 혈압약이라는 거는 주로 이거를 고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혈압약을 이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제 주장하는 원인도 있죠. 현대의학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계속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다 보면은 그 압력 때문에 혈관에 그 자극을 받아서 혈관이 이제 망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혈압은 사실 고혈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고혈압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합병증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뜻 들으면 이제 그분들 얘기가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혈압이 계속 세게 그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건 좀 틀려요. 왜냐하면은 일단 고혈압이 생겼다는 거는 혈관 자체가 이미 망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혈관 상태를 가진 사람은
혈압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혈관 상태가 정상이고 그 다음에 혈액 상태가 정상이면은 그 고혈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고혈압이 된 상태는 일비 혈관이나 혈액의 상태가 나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나쁜 상태에서 우리가 그 필요한 세포에 혈액을 공급해 주려니까 우리 몸에서는 그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죠. 혈압을 올리더라도 그 목표한 만큼의 그 필요한 그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같은 현상을 보고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본인이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거는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미 혈관 자체가 많이 나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고혈압이 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고혈압이라는 게 딱 그 혈압 하나만 놓고 몸의 상태를 규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도 좀 중한 상태가 된 경우가 있고 또 초기 이 상태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좀 그 뭐라 그럴까 그 판단력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혈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 좀 공부를 해볼게요. 이 혈관이 그러니까 혈관을 이제 오늘은 혈관을 좋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을 치료하면서 전번 시간에는 이제 혈액을 좋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소식에다가 운동, 그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그거는 혈액만 그 맑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혈관도 맑게 하는 방법이고 세포도 맑게 하는 방법이고 모든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한 그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학 쪽에서는 병 자체의 증상을 고치는 게 아니고 몸 전체의 시스템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고혈압의 치료 방법은 몸을 고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질병마다 고치는 방법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를 고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병명은 수없이 많지만 결국은 이제 원인은 이제 하나라는 거죠. 결국은 이 고혈압도 결국은 그 혈액 순환 장애죠. 우리 몸의 피가 그 혈액 순환이 제대로 원활히 돼야지 신진대사가 그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그 혈액의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이제 그 병이 생긴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혈관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알아야지 이 전체적인 그 몸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오늘 강의 주제인 고혈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라는 게 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혈관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심장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혈액의 출발점을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으로 보죠.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산소를 중심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심장에서 이제 그 폐순환이라는 데가 있어서 폐에서 이제 그 산소를 공급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된 거를 심장에서 모아갖고 폐로 보내주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을. 그래가지고 폐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더러운 공기하고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심장과 폐를 같은 장비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기혈 순환의 원칙이 되는 시스템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될 거고, 제가 몇 년 전에 올린 이제 그 동영상은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이제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이제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일단 이제 심장에서부터 이제 혈액이 출발하는데, 심장에서 이제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가는 게 대동맥이죠. 이제 동맥혈이 이제 나가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출발한 이제 혈관이 되는 거는 분지를 틀어요. 나무처럼. 나무의 뿌리에 이제 그 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줄기가 하나지만
이게 이제 가지를 내죠. 그럼 여러 가지 가지가 생기죠. 그죠? 그 가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뭐 둘이 됐다가 넷이 됐다가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동맥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심장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심장도 하나의 혈관의 하나라는 거죠. 모든 게. 왜냐하면 이게 피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심장은 여기는 이제 그 동맥과 정맥이 같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나가는 동맥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정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맥과 동맥이 같이 이렇게 있는 그 혈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혈액은 이제 혈관의 한 방향으로 흐르죠. 일방통행인데 이거는 양방으로 돼 있죠. 심장.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혈관이고 가장 큰 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야지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혈관이 이제 쭉 가다가 여러 가지 가지를 튼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여기가 이제 모세혈관이 돼요. 모세혈관.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은 그 아주 가는 거죠. 뭐 밀리미터로 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현미경상에도 잘 안 보이는 정도로 가는 혈관이에요. 그 대신에 이제 심장은 하나지만 모세혈관 정도 가면은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뭐 몇억 개가 될지 몇십억 개가 될지 뭐 그 이상이 될지 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혈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혈관이 수없이 많은 혈관으로 만들어져서 혈액이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모세혈관은 결국은 세포를 만나게 되죠. 결국은 이제 이 혈액이 진행하는 목적은 이 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에서 여기서 이제 대사가 나면 이제 찌꺼기가 나오죠. 그죠? 찌꺼기가 나오면은 이 대사 물질인 찌꺼기를 다시 이제 정맥으로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심장으로 오는 거죠. 그죠? 요거는 동맥혈이 되고 요거는 정맥혈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 선으로 보셔야 돼. 한 선. 그러니까 이제 왜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고혈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고혈압의 혈압을 재는 거는 심장에서 나가는 동맥혈을 갖다가 압력을 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맥만 보는 거라고. 근데 몸이 되는 거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그렇잖아요. 이게 이렇게 흐르는데 물론 이제 세포에서 올 때는 정맥이 있고 또 임파관이라는 게 있어요. 임파관. 임파관으로 왔다가 다시 심장 근처에서 정맥을 만나서 심장에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혈액의 흐름이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압력을 여기서 받는다는 게 고혈압이잖아요. 근데 혈액이 이런 흐름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혈액의 흐름이 원활치 않다 그러면 여기에 압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이 동맥에 혈압이 올라갔다는 거는 이 혈액의 저항이 이 혈관 전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정맥이 이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원활치 않으면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동맥에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모세혈관이 수없이 많은데 이 수없이 많은 모세혈관이 다 열려있지 않으면 여기서 혈관 저항을 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기 모세혈관하고 세포의 흐름이 원활치 않으면은 여기에도 압력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고혈압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는 이미 앞에 있는 혈관이 많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건 이치적으로, 제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장점이 이렇게 현미경적인 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진 찍는 방법이 MRI니 CT니 이렇게 발달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이치적으로 봐야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미세 구조라는 거는 작은 데보다 또 더 적은 데 있고 더 작은 데 있고 자꾸 끝이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이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치적으로 잘못 판단하면 그게 이제 넘겨지기가 돼갖고 그것도 잘못 보는 경우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바르게 이치를 보게 되면 그게 더 정확할 수가 있고 몸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제가 보는 고혈압은 이 동맥에서 압력을 받는 단순한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혈관이 다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심장에서부터 이렇게 모세혈관, 세포, 그 다음에 정맥으로 다 이어졌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혈액의 흐름이 이미 막혀 있으면은 여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요것만 갖고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고혈압이라는 증상이 장기적으로 그게 몸의 상태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이미 앞에 이러한 결과가 생겨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혈관의 길이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만 킬로미터가 넘는다고요. 그죠? 10만 킬로미터라는 거는 지구가 4만 킬로미터 지름이기 때문에 그거의 2바퀴 반 이상이에요. 10만 킬로미터 이상. 이거는 뭐 정확한 숫자가 없어. 사람마다 틀리고 하여튼 엄청 많은 혈관의 길이라. 그러면 이 혈관의 길이가 뭐 때문에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세혈관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모세혈관은 밀리미터 단위로 짧아요. 굉장히 짧은 혈관인데 그게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런 10만 킬로미터라는 거리를 갖다가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혈관 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모세혈관이 많이 막혀 있어야지만 이 고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거는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어보다 봐서 이 혈관의 10만 킬로미터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미세 구조고 또 살아있는 구조는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죽어있다면 또 모르겠지만 죽어있는 또 생물체는 혈액의 흐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치로 이거를 봐야지 그냥 이걸 현미경적으로 들여다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현대의학이라는 게 그런 한계를 가졌다는 거를 일반인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제 전문가만 알아서 우리가 전문가한테 몸을 맡겨가지고는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는 어떤 그 뭐랄까 확실한 담을 가질 수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몸을 다루면서 지나온 시간을 보면은 하여튼 지금 제가 여기서 강조해 드리는 말씀은 하여튼 이런 이치적으로 이 지금 고혈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혈관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현대의학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비판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거에 그 문제성을 좀 제시를 해야지 그 일반인들이 자기 몸 관리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 당위성을 가지게 되죠. 그죠? 물론 이제 현대의학에서 제공하는 의학상식도 우리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 갖고 부족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도움도 받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내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은 현대의학에서 얘기하잖아요. 고혈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고혈압에서 파생되는 이제 그 합병증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혈관의 문제니까 고혈압이 진행되면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혈관의 문제가 어느 정도 이미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점점 나빠지게 되면은 이제 위급한 상황이 위험한 상황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은 심내 질환이라는 거죠. 현대의학에 얘기하는 이제 심내 질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조금 세분히 얘기하면은 뇌혈관 질환이고 또 하나는 심혈관 질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주로 이제 중풍을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뇌에서 혈관에 압력을 받아서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뇌의 혈관에 어떤 이물질이 끼어가지고 뇌색전증이나 혈전증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혈관이 있으면은 혈관이 터진다든가, 안 그러면 혈관에 어떤 물질에 의해서 막힌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있는 세포들은 혈액 공급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네크로시스라는 이제 그 괴사, 이제 세포가 죽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뇌가 마비되면은 뇌세포라는 건 신경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 신경을 관장하는 그 부위에 어떤 이제 이상이 오죠. 그래서 이제 반신불수가 된다든가, 이제 말을 못하게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 생기고, 이제 심하면은 이제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에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혈압을 낮춰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에요. 대표적인 게. 물론 여기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 콩팥 같은 게 있죠. 이제 왜냐면 콩팥이라는 게 모세혈관의 그 사구체라는 뭉치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큰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이미 작은 혈관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일치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은 아주 작은 혈관보다는 조금 큰 혈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혈관이 막혔다는 거는 이거보다 작은 혈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모세혈관까지 혈액이 순환하는 거를 그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큰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그거보다 작은 혈관에는 더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이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뇌혈관 질환은 이 뇌출혈 같이 혈관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지만, 심혈관 질환에는 파열되는 것보다는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거가 이제 관상 동맥이 이제 막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상 동맥을 이제 막힌 부분을 돌아서 이제 우회하는 그 수술 방법이 옛날에 많이 쓰였고, 지금은 이제 스텐트라는 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혈관을 넓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심장에는 물론 이제 중요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심장 자체를 뛰게 하는 그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어요. 심장 바깥 근육의 바깥에 그 혈액 공급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심장이 뛸 수가 없어서 심장 마비가 걸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심장 마비가 계속되면 이제 죽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막혔다가 다시 이제 안정이 돼서 다시 뚫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약한 이제 심장의 문제를 대개다 이제 협심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협심증이 심해진 거는 이제 심근경색이 되죠. 심장의 근육이 딱딱하게 돼서 막히는 걸 심근경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병과 이 뇌의 그 중풍이 가장 무서운 병이니까 고혈압이 걸리면 혈압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혈압 약을 먹어서 혈압을 내리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장의 수축력을 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심장의 박출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뇨제죠,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전에 제가 소금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소금은 우리 몸의 혈액량을 늘리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데, 혈압을 내리기 위해서 소금에 우리 몸에 재흡수하는 그 기전을 갖다가 불락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학이 소금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원인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고혈압을 고치는 거는 대래 그 몸을 나쁘게 하는 거고, 또 소금 섭취를 적게 해서 혈액량을 줄이는 방법 역시 몸으로 봐서는 손해라는 거죠. 대래 그런 쪽에는 혈압을 올려야지 혈액 공급이 잘 되고 세포한테는 좋은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고혈압뿐만 아니라 모든 병을 치료하는데 그 소금의 중요성을 아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려진 소금에 대한 그 유해론을
정확히 아는 게 이 건강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그 유리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금 섭취를 입맛대로 하는 경우하고 의도적으로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하는 경우는 나머지 요법들이 특히 식이요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왜냐하면 소금을 적당량 섭취하는 그 식이요법하고 소금을 제한하는 식이요법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말고 하는 게 요즘 식이요법이 뭐 많잖아요. 종류가. 근데 소금을 충분히 먹는 방법으로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은 음식을 그렇게 특별히 가려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채식이니 뭐 육식이니 이런 게 적당량만 먹는, 그러니까 그거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거를 뭐 고기를 먹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들도 계속 먹어왔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리고 뭐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다 먹는 보편적인 음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육식은 나쁘고 채식만 좋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제가 또 이제 다른 이제 그 시간에 또 그것만 또 이렇게 강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소금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게 이 건강법을 그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제 자주 해드릴 거고, 또 이제 소금에 대한 강의는 또 제가 따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여튼 지금 이 현대의학이 얘기하는 그 고혈압이라는 그 일반적인 상식하고 제가 얘기 드리는 말씀하고 상충되는 것도 있고 또 같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혈압의 그 문제는 혈압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합병증이 문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중풍이라는 게 그 하나는 이제 막히는 거하고 터지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8, 90%가 이제 뇌출혈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터지는 게 많았죠. 막히는 것보다. 근데 이제 근래에 와갖고 이제 고혈압 환자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고혈압 약물 치료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뭐 단일 그 질병으로서는 아마 가장 많이 그 환자들이 먹는 그 약이 아마 고혈압 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약회사에서도 또 그거를 그 이익을 보는 그 하나의 그 아주 특정 상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고혈압이 증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면서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단 병원에 가서 고혈압 진단이 이제 의사로부터 받게 되면은 그 고혈압 약을 먹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고혈압 약이 지금 엄청나게 팔리는 거는 사실이라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은 이 그 뭐라 그럴까 그 뇌출혈보다는 뇌경색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혈액이 압력이 세다 보면은 터지는 거는 생길 확률이 많죠. 그렇지만 막힐 확률은 적잖아요. 그죠? 대래 막히는 거는 혈액에 천천히 가면 막힐 가능성이 많죠. 그죠? 뭐든지 그 흐르는 물에 이끼가 안 낀다는 말이 있듯이 혈압이 대래 낮음으로 해서 그 혈관이 막힐 가능성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는 터지는 중풍보다는 막히는 중풍이 더 많아요. 옛날에는 20대 80대 20이라면 지금 20대 80으로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혈관이 깨끗해져서 그 혈압이 떨어지는 건 정상이지만 혈관이 이렇게 그 나쁜 상태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혈액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 우리 몸의 몸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강제로 혈압약을 써서 내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직립을 한 동물이에요. 다른 이제 동물들하고 틀려서. 그러니까는 이 심장에서 이 뇌까지 혈액을 공급해 줘야 된다고요. 그죠? 그럼 심장이 다른 동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약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혈압약이라는 게 이 수축력을 약하게 하니까 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뇌에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두통이니 무슨 편두통이니 지금 현대인들이 그 뇌 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치매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옛날에도 망령이라는 그 망령 들린 노인분들이 계셨지만 지금은 더 이른 나이에 또 그 치매에 걸린 환자들이 점점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혈압약이라는 거예요. 혈압약을 드시게 되면은 압력이 낮아지니까 심장에서 뇌에 공급할 수 있는 혈액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게 그러면 만성화되다 보면 결국은 뇌에서는 뇌세포들이 그 영양과 산소를 먹고 세포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세포가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그죠? 쭈글쭈글하게 된단 말이에요. 섬유화가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치매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치매 환자들이 많아지니까 뭐 벨름의 방법들 다 쓰잖아요. 근데 그 방법들은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치료비를 갖다가 정부가 대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추세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현재 현대의학이 기득권을 갖고 홍보를 하는 이상에는 치매 환자는 이제 늘어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오늘은 하여튼 이 혈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료 방법은 소식과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요거를 이제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요번으로서 이제 이 고혈압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마치고 다음에 이제 당뇨병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충을 하려고 해요. 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